5가지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정, 근황. 제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은 아직 없어요. 그거는 다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보내주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 가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다 끝나고 나서 비포 애프터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동생과 같이 일하게 된 썰. 네, 남동생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 2주간의 병원. 엄마가 좀 크게 아프셨어가지고 병동에서 엄마와 2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이거가 지금 제일 큰 일이었죠. 최근에. 네,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보험의 중요성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또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코로나 확진. 제가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어요. 참 일이 많았네요. 다섯 번째는 제가 남자친구와 3일 후에 2000일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2000일 기념 필리핀 여행, 이렇게 5가지의 설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가 소리가 가까워야 잘 들어가는데 글씨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 근황. 제가 왜 교정을 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치아가 고른데 보기 괜찮은데 뭐하러 교정을 하냐. 근데 저는 물론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영구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어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안 나는 그런 건데 나눈솔로의 옥수님, 유키 옥수님인가, 그분도 영구치 결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 어금니는 그냥 그림을 그려야겠다. 치아가 위에 14개, 아래 14개잖아요. 반을 나눠서 이쪽이 오른쪽 7개, 2, 3, 4, 6, 7 그리고 1, 2, 3, 4, 5, 6, 7 이렇게 치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왼쪽 위에만 어금니가 다 있어요. 여기는 합격, 축하. 여기는 어금니가 3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다 어금니가 하나씩 안 났어요. 심지어 이 중간 부분 어금니가 다 유치가 빠지고 나서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는 거에 지장 없고
얘네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덕이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왼쪽 위에만 여기만 어금니가 다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만 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덕이 훨씬 커요. 지금은 제가 좀 한 3, 4년 꾸준히 여기 덕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맞춰지긴 했는데 예전 사진 보면 진짜 왼쪽 덕이 훨씬 근육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랑 이제 과계 교합이라 그러죠. 치아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그리면 왜 그렇게 못 그리냐 진짜. 이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빨이 있으면 아랫니가 아예 지금은 좀 보이거든요. 지금은 교정을 좀 이제 해가지고. 근데 완전 안 보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치열도 점점 안 좋아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9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교정을 시작한 건데, 저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이제 제일 젊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면 지금이라도 하자 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은 500만 원이 들었고요. 제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금니가 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다가 과계교합이어가지고. 근데 병원을 몇 군데를 갔는데 뭐 여기도 500, 여기도 500, 다 500이었는데 한 군데는 임플란트를 해서 구멍을 메꾸자, 한 군데는 뽑자, 뭐 한 군데는 그냥 하나 놔두고 그냥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정 전문 병원에서 발치를 하고 닫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년 8개월이 됐는데 2년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아직 먼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아까 유일하게 연구치가 있었던 왼쪽 위 어금니를 발치를 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아직도 너무 넓어가지고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무줄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진짜 교정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이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금니가 뭐 이런 모양으로 있잖아요. 맞나 이게? 아무튼 이런 모양인데, 바이트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레진을 이렇게 쌓아서 이 이빨이 서로 맞물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씹었을 때 공간이 남아요. 이걸 하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좀 맞물리게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했어요. 얼마 전에 다시 해서 이제 다시 잘 안 씹혀요. 냉면 못 먹고 좀 쫄깃쫄깃 말랑말랑한 거 잘 안 씹히고,
많아지고 영상을 더 자주 올리고 싶은데 진짜 혼자서는 퀄리티에 욕심도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게 혼자는 너무 버거웠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광고, 로레알 광고를 찍었을 때 남동생한테 도움을 부탁했었어요. 남동생도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촬영 편집하는. 그때 남동생이 도와줬었는데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물론 월급을 줘야 하지만 그 월급이 투자 느낌으로 적자였었거든요. 제가 데려오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튜브 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남동생을 데려왔어요. 이것도 남동생이 편집하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획 촬영에 신경을 쓰고 있고 남동생이 이제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올리는 빈도수와 좀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조금 좋아졌다고 느끼셨나요?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영상 퀄리티 쪽에서는 더 마음에 들어졌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남동생이 어디 한 가게 꽉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남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남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남동생이 신기하게 정말 바른 친구예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 엄청 챙기는 그런 유별난 친구입니다. 일장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만 먹고 치킨을 먹을 때도 닭가슴살만 먹고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엄청 저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살짝 짜증이 났지만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남동생이 이거 편집할 거라서 좋은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신기해요. 그래서 재밌게 요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어서 가자부 초음파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초기에 발견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 담낭만 떼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엄마 친구분들 중에서도 내 담낭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담낭만 떼어내서 엄청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고 해가지고 담낭만 뚝 떼면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암은 무서우니까 제가 저희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저랑 남동생이랑 다 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건대병원에서 다시 초음파랑 CT 찍은 거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CT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담낭 이쪽까지 혹이 보인다. 암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이가 된 것 같다. 간 쪽에 이렇게 침범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담낭이 또 진짜 골 때리는 게 조직 검사가 안 돼요. 조직 검사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예요. 조직 검사가 안 되니까 암으로 생각을 하고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전이가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전이가 된 거면 이 정도 떼내야 하는 거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너무 걱정을 했죠. 엄마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면서 엄마한테 잘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몸소 완전 와닿은 거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빠른 지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후에 수술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어요. 조직 검사가 안 되니까 수술이 끝나고 담낭을 떼어낸 다음 일주일 또 걸린대요. 조직 검사가.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너무
중환자실에 하루 계셔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병실이 2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환자실 갈 때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짐 정리를 다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여기를 1일권으로 살 수 있대요. 그걸로 세이브를 하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그냥 10만 원 내고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를 세이브 해놓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가시는 하룻밤은 집에 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10일 정도 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10일 동안 있을 마음가짐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집에 갔다 오래요. 그래서 수술 받으시는 당일에는 여기를 10만 원 주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엄마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고요. 원래 3시간 걸릴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내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간 절제가 좀 출혈이 많은 수술이어서 출혈이 많이 나오면은 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수술도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혹시 엄마가 비가 너무 많이 나셨나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끝났을 때는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열어서 보니까 더 암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전부터 암일 거라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대책 방안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수술이 잘 끝났고 엄마가 좀 아픔에 강하신 건지 아니면 저 앞에서 티를 많이 안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견디셨어요. 수술 당일에는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셨을 때 생각보다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근데 이게 전신 마취를 4시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혼자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이 기계로 배를 이렇게 늘렸다가 그렇게 숨을 쉬게 만든대요. 4시간 동안. 근데 이제 전신 마취가 끝나면 본인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숨 쉬는 그 운동기구 공 올리는 거 있잖아요. 들이마시면 공 올라가는 거 이렇게 3칸의 공이 이렇게 있고 호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 공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 수술하시기 전에도 2개밖에 못 올리시긴 했는데 수술하시고 나니까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엄마 배혈증 걸린대요. 큰일 나요 하고 제가 옆에서 좀 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소독하러 오셨는데 진짜 거의 30cm를 찢으셨더라고요. 수술 흉터가. 그래서 그거를 들이마시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배 부분이. 그게 너무 아프시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 중요한데 많이 이 숨 쉬는 거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게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숨 쉬는 운동 열심히 해야 빨리 회복을 한다고. 그런 숙제들을 엄청 줬어요. 병원에서. 하루에 3번 호흡 기계 약이 있어요. 그거를 보호자가 계속 하루 4번이었나? 4번을 그거를 해드리고 약 해드리고 다시 씻고 해드리고 씻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있었고 이제 소변량 체크 방구 나오는지 방구 나오면 대변량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그런 게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아무튼 그것도
맛이 계속 없으셔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조직 검사 결과만 계속 기다렸어요. 일단은 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기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기면 좋겠지만 이미 간까지 좀 침범이 돼 있는 상태면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3기라는 거예요. 찾아볼 때마다 엄청 절망적이고 눈물 나고 막 그랬는데, 왜냐면 담낭암은 진짜 치료가 어렵대요. 그리고 이게 전이가 되면 그 주변 기관에 전이가 엄청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담낭암이 진짜 위험한 게 발견을 못해서 위험하대요. 발견을 하면 대부분 다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엄마는 간 쪽까지 있는 상태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직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병원에 있는 일주일은 병원에 있었어요. 하루도 외출도 안 하고 외박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편집해 놓으면 그거를 제 아이패드로 원격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조종으로 검수하고 괜찮으면, 남동생이 아직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영상을 미리 막 찍어왔었거든요. 병원에 있을 거니까. 네, 저는 그냥 병실에서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할 게 진짜 많아요. 병원에서는 보호자도 할 게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렇게 7일을 지내고 7일 정도 있으면 하루 외박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와서 영상도 찍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있는 내내 업로드를 진짜 다행히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어찌저찌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일주일 걸린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래요. 10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심각한가 보다. 왜 안 나오는 거지? 라고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일차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수염색이라는 거를 써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다. 그게 암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특수염색이라는 거를 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특수염색까지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막 이제 진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또 눈물 나려 그러네. 오셔가지고 암이 아니었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갑자기 열이 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엄마가 숨 쉬는 거 열심히 안 해서 폐혈증이 혹시 올라그러나 막 엄청 걱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였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암이 아니었고 염증이었다. 그래서 염증 관리를 엄청 오래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암이 아닌 게 어디예요. 조금 원망스러웠던 건 간까지 뗄 필요가 없었는데 간을 많이 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누가 봐도 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조직 검사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너무 다행히도 엄마의 병원 해프닝은 암이 아니었던 걸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가 돌아왔어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엄마가 아프신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내가 행복하게 웃어도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래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들다라는 거를 그때 진짜 너무 느껴가지고, 여러분 건강검진 진짜 필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게 진짜 무조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 제발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 제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몇 가지 꼽으라면 엄마 보험 들어드린 거거든요. 산재보험이랑 실비보험. 처음에는 산재를 먼저 들어드렸어요. 엄마가 실비는 너무 아깝다고 병원도 안 가는데, 근데 제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한 6개월 정도 전에 그래도 들으셔라, 실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나올 거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비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진짜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산정등례, 나라에서 그 좀 희귀한 병에는 산정등례를 해주더라고요. 암이거나 이제 좀 특이한 경우에. 그래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병원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300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실비가 들어가면 저희는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좀 적은 금액 같지만 300이 당장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실비 잘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또 병원비 많이 나오면 엄청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진짜 보험의 중요성을 또 깨달았습니다. 또 산재 든 걸로도 조금 나왔거든요. 이제 암이 아니었으니까 수술비랑 입원비 한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또 어디에요, 그죠?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보험, 건강검진, 건강에 대한 거는 항상 신경 쓰셔야 하는